어금니를 깎게 물고 읽었답니다. 뭔 내용이야? 이거부터 이제 갈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읽어? 말어? 전문 작가상도 진짜 장난이 아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문학동네 북클럽에서 업어온 절창이랑 그 젊은 작가상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두 권 다 되게 힘들었고요. 어금니를 깎게 물고 읽었답니다. 이게 약간 불어여가지고 좀 읽기가 힘들었는데 왜 불어였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절창이 왜 불어였는지는 이제 문장을 읽어드리면 알 수가 있는데 바로 한번 읽어볼까요? 첼로의 시연에 화를 낸 듯한 음성이 평화로운 템포로 귓바퀴를 타고 미끄러져 들어와서 웨이도의 그물망에 걸렸지만 뭔 내용이야? 이거는 문호원의 목소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목소리 하나 가지고 이렇게 길게 쓴답니다. 저는 이때부터 이제 갈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읽어? 말어? 하지만 저는 젊은 작가상도 읽는 사람이므로 젊은 작가상도 진짜 장난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독서 구력을 높이고자 절창으로 백신을 맞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세게 맞았습니다. 네. 거의 코로나 4차 수준으로 맞았습니다. 그래서 보스가 있고요. 아가씨가 있고 독서 튜터 이렇게 3명이 여기 등장을 하거든요. 그 독서 튜터가 아가씨네 독서 입주 교사로 들어오면서 얘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 아가씨는 백수고요. 능력이 있어요. 뭔 능력이냐? 그 사람의 상처를 읽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스의 무녀라고 하네요. 무녀? 이래가지고 여기서 한번 제가 위기를 더 맞았습니다. 첼로의 C연도 맞았는데 지금 보스의 무녀에서 2번 이틀을 맞은 거죠. 그래서 착잡한 마음으로 책장을 넘기며 보스는 아침에는 레스토랑 운영을 하고요. 계열사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CJ 푸드빌 같은 거랍니다. 네. 그리고 저녁에는 어둠의 쿠팡을 운영하고 있어요. 네. 유통망에 종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독서 튜터는 이 이상한 애들 2명이 있는 집안에 들어가서 이제 아가씨랑 책 읽어주는 게 본인 아레날인데 이 CCTV가 방 곳곳에 있는 걸 보고 약간 퇴사를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퇴사를 할 수가 없죠. 네. 저는 이 책이 이제 집착 광인, 망한 사랑이라고 해서 골랐는데 제가 생각하는 망사랑은 아니었어요. 저의 망사는 혼자서 망하는 거지 둘 다 망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둘 다 망합니다. 완전히 망해요. 그리고 문장이 되게 빽빽하거든요. 숨 쉴 틈이 없습니다. 네. 나는 한국인인데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가장 한 부분이 있었는데 기타 선생님 나오거든요. 아가씨가 집에만 있고 대학은 못 가는 이제 백수다 보니까 심심할까봐 붙여둔 선생님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 여러 명, 그 중에 마음을 살짝 터놓을 수 있는 기타 선생님이 죽거든요. 왜 죽냐면 문호원 때문에. 그 문호원이 원인 제공자라서 아가씨는 이제 기타를 이렇게 집어 던지면서 문호원에게 화를 냅니다. 그 화내는 과정에서 유리파편 같은 게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 유리파편을 이제 집어들더니 내가 너를 왜 이런 식으로 대하는지 알아? 뭐 이런 풍으로 유리를 집어서 자기 몸에 상처를 냅니다. 그리고 아가씨가 상처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나를 읽어달라 하죠. 어머, 거기서 입틀막을 하면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멋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이럴 수도 있지만 저는 앞으로 100페이지 넘게 남았는데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나는 이제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답니다. 이게 로맨틱하다고 하면 로맨틱한 건데 저처럼 이 둘의 관계가 나랑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다, 저 멀리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소설에서 저는 정말 완벽한 타인이 되는 겁니다. 네.
그 절창의 망한 사랑에는 전혀 공감을 못했고요. 대신에 작가님이 생각하는 책에 대한 세계는 많이 공감하고 웃겼답니다. 예를 들면은 난 지성에 대해서는 허용이란 말 붙이는 거 찬성하고 싶지 않아. 그건 뭔가를 성취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을 위축시켜. 이런 내용이 있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그분이 공감이 많이 갔고, 그리고 문호원이 셰익스피어를 읽지만 이제 아가씨를 험하게 되게 굴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문학을 읽는 사람이 꼭 좋은 사람은 아니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읽은 나를 읽기 전보다 괜찮은 인간이 되게 만들어준다는 착각에 가까운 신화라는 것이라는 문장이 있어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독서 튜터에 대한 사람의 일침 30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그게 또 재밌었거든요. 300페이지에 보면은 사람은 보통 자신과 닮은 사람에게 이끌리는 한편으로 자신보다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을 보며 그래도 나는 저 지경까지는 아니지 따위의 비열한 위안을 받는 존재니까 라는 내용이 있는데 되게 시니컬하고 좋았답니다. 셰익스피어를 읽어봐야겠다 라는 거. 그리고 둘의 망한 사랑에는 끼고 싶지 않다. 글에 이제 너무 많은 정보가 있어서 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작가님만의 그 책에 대한 생각, 독서에 대한 생각은 정말 재밌었어요. 대신에 결말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약간 허무하거든요. 그 스포를 할까 말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추천을 어떻게 드려야 되나 했는데 일단 그 주절주절 계속 길게 막 이렇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많이 문장이 달려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답니다. 네, 그래서 절창은 제게 질문이었습니다. 이렇게 그 애는 나의 질문이었다라고 하지만 저는 절창이 제게 질문이었습니다. 이게 요새 읽은 책 중에서 가장 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제가 책을 너무 좁다랗게 읽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답니다. 네. 문호원을 저도 그 계열에 끼고 싶었거든요. 문호원 사랑단, 문호원 너무 멋있어. 원피스를 이렇게 지퍼를 내리면서 이렇게 머리카락 쓰다듬으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저도 이렇게 벅차오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차갑게 식어버렸답니다. 그렇답니다. 앞으로도 여기 독서 튜터가 2,000권을 넘게 읽었더라고요. 좀 더 분발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절창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이제 더 큰 산이 남아있는 거죠. 저에게는 산이 2개나 있었습니다. 이제 젊은 작가상 항상 읽을 때마다 물론 이제 작년에도 되게 이렇게 어금니 꽉 깨물고 읽었거든요. 여기도 꽉 깨물고 읽었거든요. 그러면 둘 중에 뭘 더 꽉 깨물면서 읽었니? 라고 한다면은 이거 이게 더 힘들었어요. 왜냐면 이게 첫 번째이기도 하고 요거는 조금 더 그래도 대중적이다. 얘는 진짜 대중적이진 않다.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어려워요. 언제까지 어렵게 쓸지 모르겠어요. 그냥 읽지 말라는 건지. 작품을 이해하지 못하면 나가! 뭐 이런 느낌으로 항상 읽고 있답니다. 매년 이 북클럽을 받을 때마다 이 젊은 작가상이 저에게는 엄청난 산처럼 느껴지거든요. 젊은 작가상 읽으면은 왜 이렇게 찝찝하지?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러면서 읽거든요. 다른 분들도 이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해설 부분을 일부러 안 보는데 이게 이제 페이지마다 몇 페이지에 뭐는 무슨 내용이고 이거는 이런 말이야 뭐 이러면서 해석을 붙여주시잖아요. 근데 저는 공부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건너뛰었습니다. 소설은 소설로서 그냥 마음으로 읽는 거지. 아마 그 해설하시는 분들도 그냥 도움을 주고자 한 거지 뭐 꼭 읽으라는 걸로 이 해설을 집어넣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가상의 선정 기준이 되게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전문 작가상 모집 공고가 혹시 뭐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논할 것이냐 이런 거를 쓰는 건가 했는데 그런 건 없고 그냥 단편집 중에서 그 선정이 돼서 하는 거더라고요. 여러 꼭 신청을 하지 않아도 어디서 뽑아가지고 가져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냥 왜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어두운 소설만 낼 수 있을까 했는데 이게 이제 왜 읽기가 어렵냐면 일단 주제가 폭력, 소외, 살인, 강간 등 찝찝한 소재를 많이 다루고 그 감정 소모가 너무 심하다는 거 그리고 안 그런 소설도 있겠지만 결말이 애매모호하게 흐릿하게 끝난다는 거 그리고 웃으며 읽을 수가 없다는 거 읽을 수 없어 이거는 웃으며 읽는 책이 아닙니다 이 표지를 보십시오 웃겨 생겼냐 웃을 수 없다 읽고 난 뒤에 드는 생각은 이분들이 이 내용으로 단편으로 썼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문학들도 사실 크게 키워드 벗어나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단편이기 때문에 더 그렇게 보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안 읽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키워드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기부터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시체입니다. 유튜브, 그리고 여기 폭력, 한일 이세, 여성 남자, 날라리, 사이비 이렇게 전문 작가상 가볍게 얘기해도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뭐 제 마음입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작품 중에서 가장 재밌게 읽은 게 이제 길란 작가님의 추도였습니다. 이 변호사 아들이 죽었는데 얘가 이제 죽은 이유가 음주운전이다 아니다로 갑론을박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 아들이 부잣집이에요. 그러고 주인공인 나는 그의 사촌 동생인데 이 부잣집의 집안의 그 일상 같은 거 유튜브 편집을 해가지고 올려줘가지고 소소하게 돈벌이를 합니다. 그래서 편집이 되잖아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을 못해도 제가 말 못하는 부분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말 잘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유튜브라고 하는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이 집의 그 치부 이런 부분을 이렇게 싹둑싹둑 잘라내고 좋은 부분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 시청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 이런 부잣집은 어떻게 사나? 이런 것도 또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동화돼서 또 아들 너무 불쌍하다 막 이러면서 또 그 추모를 해주는 댓글 같은 것도 또 달린답니다. 그 내용 중에. 근데 여기 나오는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그 젊은 직원이 이제 죽었는데 그거 사건 처리하는 거에 골머리를 알아 해요. 그러면서 또 교회는 다니고 교회 다니면서 뭐 이렇게 성경 읽는 구절이 나왔나?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약간 좀 위선적인 부분을 묘사하는 어떤 문장이 있었는데 금칠한 성경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책등 이런 데 보면은 그 성경 같은 경우에 여기가 금칠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묘하게 위선적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와닿았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했던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은 읽기가 되게 쉬워가지고 저는 그래서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젊은 작가상이 읽기가 되게 까다로워요. 까다롭고 내가 이 작품을 위한 작품을 읽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 이 요즘 작가들은 어떤 거를 읽나, 뭐 어떤 걸 쓰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생각보다는 좀 이거는 독자를 위한 거는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렵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답니다. 그래도 이런 그 작가님들 사진이나 뭐 키워드 뭐 이런 걸 넣으니까 좀 재밌기는 했어요. 그 부분에서 약간은 그래도 친근함을 얻기는 했답니다. 저의 한국문학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아직 그 북클럽을 못 받았거든요. 미눈사를 도대체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 내년에 올 것 같아요. 뭐 오면 한번 또 언박싱 해보면서 세계문학도
재밌게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평일인가? 언제 편집할지 모르겠어서 둘 다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혹은 평일 되십시오. 안녕. 이제 놔드리겠습니다. 안녕.